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세계 최초 로봇 기술 외국인과 작업 준비 중인 삼성이 직접 고른 이 주식 추석 전 미친 듯 사 모으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늘 말하는 게 뭐 미친 듯 사 모으세요, 몇 배 오릅니다, 몇 배 성장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가는 종목들만 소개를 시켜 드린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크게 가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2022년도 3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사 모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소개시켜 드리고 지금 15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스맥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분명히 스맥 같은 경우도 8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개를 시켜드리고 3배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로 추석 전에 미친듯이 사 모으면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왜 추석 전에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사야 되는지, 그럼 추석 이후에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과거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뭐요? 두산 로보틱스. 이번에 뭐합니까? 뜨거운 수요 예측이 마감이 됐대요. 그러면서 따따블,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모가 대비해서 4배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경쟁률이 1000대1 이상 전망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는 뭐 우리가 수요가 많았구나, 인기가 많았구나,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요, 이거예요. 자, 주간사가 물량 배정 조건으로서 락업을 제시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락업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 뭐다? 이제 보호예수라는 거겠죠. 수요 예측의 기관 총 출동하면서 6개월 의무 보유해야 배정에 유리하다. 그래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뭐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보호 예수를 걸게요 라고 하면서 뭐 한다? 확약을 한다라는 거죠. 확약.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 올리나 기관들 확약 걸고 가격 베팅.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통은 주식은 뭐합니까? 상장하고 나면은 이 여러분들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상장하면서 기관이 그때 그냥 갖다 때려버리니까 상장 당시에는 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좀 돌리고 올라갔죠. 외국인이 때려버렸었나? 아무튼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장 당시에 나오는 물량이 사실은 뭐가 되냐고 하면은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하게 돼요. 리스크로. 근데 지금 이제 뭐 하겠다? 스스로가 6개월 동안 우리가 안 팔게 보호예수를 걸 테니까 우리에게 물량 좀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생기냐고 하면은, 자,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에 본다고 하면은 이 공모일정보다 주주 구성을 봐야겠죠. 자, 보다시피 두산이 뭐예요? 68.2%, 약 70%를 지고 있습니다. 약 70%. 약 70%를 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얘네 같은 경우는요, 최대 주주는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동안 뭐 하냐고 하면 매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물량으로 못 나온다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능한 물량이 얼마예요? 20%거든요. 공모주주, 우리사주, 뭐하고 20%밖에 없어요. 이 20%에서 기관이 또 뭐 하겠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의무 보유를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요, 우리가 많이 잡아봐야, 진짜 많이 잡아봐야 20%인데 20%도 안 된다는 거겠죠. 개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10%대라 보시면 돼요. 10%대. 그럼 이게 이 10%대다,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몸값이 얼마예요? 1조 9천억이거든요.
1조 9천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거 시가총액 높으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겠다. 이거 주가 어떻게 끌어올려? 삼성전자도 이거 막 3%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건데 1조짜리를 어떻게 막 끌어올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가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건 10%대로 잡아버린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을 얼마? 그냥 19억에 1,900억짜리 그냥 시가총액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총이. 그럼 1,900억짜리라는 거는 앞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을 때 정말 로봇 모멘텀이 제대로 들어온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대장주 이제 로봇 대장주가 될 거다. 이런 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거짓말 안 치고 10배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버리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4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뭐합니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냥 이 최대 주주 지분, 뭐 기관 보유 물량 이런 건 다 뺀 거예요. 그냥 주주연항으로서 최대 주주 보유 지분가 얼마야? 지금 약 63%, 약 6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되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말이 시가총액이 4조지 사실상에 얼마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40%를 잡아버리게 되면 이제 얘 같은 경우도 1조 6천억 1조 6천억. 그 전에는 얘 같은 경우도 시총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거의 1,000억대로 봤었어야죠. 17배가 올랐으니까 1,000억도 안 됐다는 거겠죠. 거래되는 금액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상장하게 되면 뭐가 이제 이슈가 되냐고 하면은, 자 지금 상장 예정일이 10월 초죠. 10월 초기 때문에 추석 이후입니다. 추석 이후. 추석 이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물량이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량이 잠겨버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량이 잠겼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예요? 2차 전지에서 로봇주로 투자 열기가 이동되고 최대 주문 수량 몰리면서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함과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갈 확률이 높다? 4분기 테마는 로봇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추석 전에 지금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삼성도 그렇고 지금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기업들이 다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당장 뭐 한대요? 내년에는 로봇이 이제 휴머노이드 상용화 될 거다. 상용화는 안 돼도 휴머노이드 출시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는 또 뭐예요? 올해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출시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이 4분기 테마는 지금 로봇주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추석 전에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줬죠. 주다 보니까 추석 전에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강한 매수를 강하게 매수를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추석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겠죠. 달리는 말에 올라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여기서 사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놓고 기다려서 쫙 간다는 거죠. 추석 전에 사놓고 추석 이후에 날아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보자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잖아. 계속 얘기한 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더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향후 정말 10배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두산 로보틱스를 사면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사는 거는 뭐 사실 분들은 사세요. 근데 이미 사자마자 얘는 제가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하자마자 아마 상한가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사실 달리는 말이라는 거죠. 달리는 말. 얘는 안 달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뭐 공모에 청약을 할 수는 있겠죠. 뭐 한 주 받을지 10주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 주 해봐야 한 주에서 2주 받을 것 같긴 한데 이때 살 수는 있겠죠. 이때 살 수 있겠지. 근데 상장됐을 때는 이미 상한가에 물량이 잠겨가지고 못 사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이면서 뭐예요? 로봇주들이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존재하는 게 뭡니까? 반사이익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겠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또 특징주, 이렇게 특징주
두산 로보틱스 상한가의 관련주들 뭐 수혜, 뭐 2차전지가 이제 로봇 뭐 부각 이런 거 뜨면서 또 로봇주들 또 같이 날리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의 반사이익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서의 성장성을 가지고 가는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국내 1위의 뭐다? 협동 로봇 기업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3대 신사업 계열사 중 한 곳이라고 주목받고 있고, 그래서 이 협동 로봇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협동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수혜주다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 같은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도 약 8배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아마 이제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은 협동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거다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은 무엇을 살 것인가,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은 무엇이 있는가를 좀 보면 좋은데,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이 핵심 기술, 핵심 부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어기가 있고 감속기가 있고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서버 모터.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는 뭐 했냐고 하면은 정밀 감속기가 계속해서 떴어요. 아마 로봇 관련해 가지고 올라간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특징주라고 검색하면 나오지만 DIC라든지 이렌시스라든지 SBP테크, 우린 PTS, 뭐 SPG 등등등 해가지고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의 종목들만 크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품의 이 원가, 로봇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가격 원가 40%를 차지하는 게 감속기긴 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2차 전지의 핵심이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뭐였냐고 하면요, 정밀 가속기가 핵심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감속기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감속기는 이제 관절 쪽으로서 이제 관절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부분 되는데 지금까지 뭐였냐고 하면은 이 로봇이 협동 로봇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어떤 로봇이에요? 다 이런 로봇입니다. 그냥 팔, 그냥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하죠. 팔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협동 로봇이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가 나오게 되냐고 하면요, 보다시피 뭐가 없어요. 뇌가 없습니다. 제어할 만한 이런 뇌가 없다 보시면 돼요. 제어기가 지금 이런 팔 하나를 갖다 놓고 봤을 때는 관절 같은 데 들어가는 감속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이 이제 뭐가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협동 로봇이 이제는 휴머노이드로 진화가 됩니다. 휴머노이드. 그래서 이제는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우리가 산업, 공장에서 뭐예요? 로봇이 걸어다니면서 스스로가 인식하고 제어하고 뭐 하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출시 예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이 협동 로봇으로서 직접 만들 수 있게 지시를 내렸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또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되냐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팔만 보고 앞만 딱 해놓으니까 정밀 감속기만 크게 수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어기라든지 서버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기가 분명히 뭐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정밀 감속기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안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감속기 관련해서 안 오른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오르는 종목을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오르지 않은 다른 쪽으로서의 이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제어기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사실 서버 모터랑 감속기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서버 모터는 향후 나중에 다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뭐예요? 우리가 제어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매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제어기 관련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아까도 있죠, RS 오토메이션의 종목이에요. 세계 최초라고 얘기했죠. 세계 최초 로봇 기술. 그러니까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가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 최초로 AI 적용 로봇 모션 개발 소식이 강세다라고 하면서 로봇 모션 제어 전문 기업 RS 오토메이션이 세계 최초 로봇 모션 및 스마트 팩토리 튜닝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계 최초라는 기술을 가지고 가면요, 그 기술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게 되죠. 최초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RS 오토메이션 역시도 정말로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로봇 모션 뭐 이게 세계 최초 적용 로봇 모션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앞에 얘기했던 삼성이 직접 골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보면 아시겠지만 8월 달에도 최근에 이슈가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반도체 패키징 100% 무인화를 뭐 이야기하면서 공급사가 부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예요? RS 오토메이션은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로봇 컨트롤러를 개발한 대표적 수혜 기업인데,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집중하는 FPD 사업에 있어 2005년 이래 매년 평균 500대 이상의 로봇 제어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럼 차세대 로봇 제어기 개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향후 기대감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뭡니까? 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런데 들어가는 제어기도 다 어디서 들어갈 수 있다? RS 오토메이션이 갖다가 직접 납품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굉장히 얘 같은 경우 모멘텀 얻고 그냥 와 날아갈 거야 하고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 협동 관련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지금 시장에서 보면요, 협동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티 개발 국책과제 참여의 강세라고 하면서 RS 오토메이션이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협동 로봇 관련주가 되겠죠.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제어기 부분 있죠. 제어기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하냐고 하면은 기술 혁신 개발 사업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좋고요. 이 기술이 아까 이 기술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로봇 제어 핵심 기술을 직접 뭐 한다고요? 엔코더, 드라이브, 모터 및 자체 알고리즘을 탑재한 일체형 구동 모듈 개발한다. 그래서 특히 세계 최초로 아까 얘기했던 이 로봇 제어기 관련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정전 용량식 엔코더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세계 최초라는 이슈, 참 세계 최초는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첨단 기술 이런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서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저항대죠. 저항. 그래서 지금 이 하방 추세 맞고 일단 하방 추세 뭐 했어요?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이제 월봉상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15,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세 분출을 크게 열렸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뭐 15,000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는 15,000원을 깰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 RS 오토메이션 종목을 하방으로 이 한 12,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열어놓고 잘 모아간다고 하면은 10,000원을 깨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정말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외국인과 뭐 한다 했어요. 외국인과 작업 준비 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최근에 일단 수급을 보면은 다 어떻습니까?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력해요. 시장이 안 좋다는 이번 주에도 뭐 했습니까? 이번 주 내내에도 외국인은 풀매수를 때렸습니다. 하루를 제외하고는. 하루라고 풀면서 때렸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최근에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뭐합니까? 급등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외국인 매매 동향이에요. 외국인 매매 동향이고, 보다시피 이 빨간 선은 외국인의 주가, 외국인 주가가 RS 오토메이션의 종목의 주가고요. 이 비중은 외국인의 비중입니다. 과거 2022년도에 아까 하방 추세, 이게 어디냐고 하면은 바로 이 자리죠. 2022년도에 급등 나왔던 이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때는 뭐였어요? 외국인이 사지를 않았어요. 주가가 급등할 때 오히려 외국인 비중 축소하면서 외국인은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 나온다 싶을 때 이 한번 그냥 살짝 해먹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주가 계속 쫙 빠지죠. 빠지다가 지금 뭐예요? 그냥 여기서 외국인이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반복하다가
이번에 주가가 고점 때 약간 17,500 저항대 아까 저항대를 했죠. 저항대를 뚫으면서 뭐합니까?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외국인의 비중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급증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신고가 고점대를 누가 만들고 있다?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다 판다? 그럼 개인들만 수익 실현하고 하게 하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 다 던진다고 하면 이거 개인들만 수익 보고 나오는 거지 외국인 돈 잃는 겁니다. 그럼 지금 관점에서는 뭐 해야 돼요? 외국인이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늘 뭐라 했어요. 이 종목이 당연히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2년 걸렸어요. 1년 걸렸네 1년. 자, 스맥은요 다행히 뭐 한 달 만에 바로 가긴 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이게 2배에서 3배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한 달 만에 내주세요. 양아치입니다. 욕먹어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차트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슈도 받아야 되고요. 시장의 분위기도 따라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고 하면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시간조차 투자하기 아까워요. 나는 단타를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에서 뭐 해달라 했어요. 영상의 하단 보시면요. 제가 맨날 단타 참여 링크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겨놓고 있어요.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그제 같은 경우 어젠가요? 어제구나. 어제 같은 경우 보면요. 이 K바이오 수익실현하고 애니능률 5,700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걸어둘게요. 이게 언제냐면요. 14일 그제 이제 걸어둔 거예요. 그제 여기 5,700원 이하에서만 매수 걸어둘게요. 왜? 지금이 강한 저항 자리라서 올려치진 않을 거예요. 이하로만 사세요. 그리고 어제 급등 나오면서 우리 팔아버리고 나오죠. 이때 금요일에 K바이오도 수익실현 보고. 자, 그리고 뭐였어요? 어제는 그래서 시초에 애니능률 수익 보자마자 8시 57분에 5,900 이상 차익 노리라고 딱 시작해서 5,990 찍을 때 팔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K바이오 재공략 해봅니다. 재매수 해볼게요. 350원 아래. 그 수익 실현하고 또 그 350원 아래 수익 실현에서 바로 360원 이상 차익 노리면서 바로 362원 갖다 팔아버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매매가 좀 잘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라이콤 11%, 큐라티스 3%, 캠시스 1%, 누보 3%, 5%, 3% 이렇게 수익을 다 봤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188개의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 무료로 매수 매도에 대한 리딩까지 다 해드리고 뭐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시면요 카톡방 링크까지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아요. 참고하시면 좋고 그래서 얼마든지 무료니까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영상의 하단 링크로 들어와서 참여를 누르시면 되고요. 카톡방 들어와서 인사나 나누면 됩니다. 100% 무료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진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모두들 고생하셨고 이만 안녕.